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 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저희 제목이 실전적 천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을 제대로 보시지도 않으시면서 적천수만 공부하면 되느니, 자평진전을 배워야 되느니, 난강망한을 배워야 되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전적 천수는 3000년 명리 역사를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단지 제목이 실전적 천수라는 제목이란 의미입니다. 1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어떤 사주라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묘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에 관한 것은 앞 시간에 정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묘는 양력 3월 6일부터 4월 4일경 사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이제 등교가 시작되는 시기,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일반 대학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이때쯤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보면 묘시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대전 기준입니다. 묘는 정동방을, 동쪽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왕성한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에서 깨어나서 봄이 되어서 활발하게 밖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시기가 묘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하루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기상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묘시입니다. 묘는 토끼입니다. 총명합니다. 대단히 재빠릅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묘는 풀이란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꽃, 끈질긴 생명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바위산에서도 묘라는 이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묘는 위로 오르겠다는 기상, 이런 뜻은 없고 옆으로 그냥 퍼져서 버티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묘를 겁쟁이 사주, 도전정신이 없는 사주로 말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해서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묘는 나무, 풀, 꽃, 꾸밈, 유흥, 도화, 분리, 이별, 놀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는 탐험정신이 있다거나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현실적이고 당장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왕성하고 무성합니다. 묘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묘단은 대단히 강하고 왕성하고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욕망, 욕정도 대단히 강합니다. 이것은 낮에도
강하고 밤에도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는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옆으로 퍼지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넝쿨이라든지 칡나무 같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대단히 잘합니다. 갈과 등이 모두 다 번식력이 좋습니다. 묘는 묘의 모습을 보면 은근하게 확장하려 하고 꽃을 피우고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묘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피하가 잘 구분 안 되는 애매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묘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묘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왼쪽 글자, 오른쪽 글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성이 있다, 파제의 기분이 있다, 이별할 가능성이 남보다 높다, 헤어질 수 있다, 풍파가 있다, 실패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묘를 가진 사람은 부모가 깨지든지 내가 깨지든지 내 가족이 깨지든지 한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묘의 운명입니다. 묘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묘의 부정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욕심을 너무 드러냅니다. 줏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는 남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남의 다리를 잡아가지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내 가족을 콘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배우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묘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정묘의 개념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묘는 평두, 현침, 효신, 족제비, 천파성, 나체도와 철새개금, 문곡, 태극귀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레공망이고 관성공망입니다. 그런데 자, 태극귀인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태극귀인은 저희가 신사를 쓰는 게 10개 정도 정도밖에는 안 씁니다. 10몇 개 쓰는데 한우물만 파면은 말년에 분명히 성공하는 것이 태극귀인이다. 다시 말해서 정묘가 한우물만 파면 말년에는 분명히 성공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음덕이 후한 간지가 바로 태극귀인입니다. 그런데 곡히 일간에서 일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갑의 자나 오를 만나면 일간에서 일지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도 마찬가지로 자나 오를 만나면 태극기인입니다. 지금은 정묘이니까 정화가 묘나 유를 만나면 태극귀인이 됩니다만 일간 병화가 월지나 시지에서 묘나 유를 만나도 태극귀인이 됩니다. 무토일간이 진토나 술토를 만나면 무진 무술이 되면 일간에서 만나던 월지나 일간이 월지나 시지에서 무나 술을 만나도 태극귀인이 됩니다. 기토가 축이나 미를 만나도 태극귀인이 됩니다. 경이나 신이 인목이나 해수를 만나도 태극귀인이 됩니다. 임수나 개수가 사화나 신금을 만나도 태극귀인이 됩니다. 태극귀인은 곡히 일간이 일지에서 만나지 않아도 태극귀인이 된다. 의식주가 풍부한 신살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묘는 평두, 현침, 효심, 남에 대한 질투심이 강합니다. 문곡 태극귀인이라 그래도 글줄 쓸 줄 알고 소설가도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정묘는 수가 바로 공망이라. 관성공망이라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명이 가면 자식과 나와의 사이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다른 간지보다도 그런 특징이 유별나게 드러난다는 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간지에서 40% 50% 나온다면 지금 특징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성격은 70% 80%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70% 80% 나오는 것을 여럿 모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